Save the Children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입니다. 1919년 에글랜타인 잽 여사가 창설했는데요. 잽 여사는 1923년에 또 세계 아동 인권 선언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세계 아동 인권 선언의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ave the Children의 역사가 아동 인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유엔 대사였을 때 Save the Children의 활동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사실은 퇴직 후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 장애 관련 단체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Save the Children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부터 이사장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의 북한 관련 활동은 2017년까지는 비교적 활발했는데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내 활동이 어려워져서 사실 2018년 이후에는 철수한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지원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적극적으로 Save the Children이 우크라이나 아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전쟁 중에는 약 2천만 불 규모의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4년 동안 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던 거는 사실은 저는 그거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요즘은 컨센서스로, 그러니까 투표 없이 채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다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는 거는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저희가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 중점을 부여하다 보니까 모든 그 외교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된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왜곡 같은 거를 좀 탈피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뭐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한반도 평화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 정상화를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대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징용공 문제는 군대 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더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정리가 된 문제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좀 과감한 결단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는 거는 저는 방향성은 맞는데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만 배상에 참여할 것이냐, 또 일본 측도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협상이 필요한 네. 그런 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미국과 중국 간에서 우리의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좀 더 분명히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이런 우리 안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거를 중국 측에 분명히 하고 또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경제 관련 대중 압박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견지하는 것이 길게 보면 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도발이 핵미사일 도박 관련 도발이 지금 고조되고 있고 당분간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북한의 식량 위기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경제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움이 가중됐잖아요. 네. 이런 거를 본다면은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다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전까지 북한이 도발을 높이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어떤 전쟁 위험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요새 100세 인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100세까지는 못 살더라도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누구나 자기가 한 90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3등분해서 네. 처음 30년은 교육에, 네. 두 번째 30년은 자기의 첫 번째 직업에, 마지막 30년은 자기의 두 번째 직업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자기가 첫 번째 직업이 맞췄을 때 내가 두 번째 직업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진지한 생각, 네. 고민 이런 게 누구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직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쉬겠다든지 또는 그냥 첫 번째 직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그 다음은 뭐 신경 쓰지 않겠다든지 네. 이런 것보다는 마치 우리가 20대 때 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자기를 말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살듯이 네. 50대 또는 60대 자기가 첫 번째 직업을 마쳤을 때 내가 남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새롭게 가지면서 살겠다 이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렇죠. 저는 제가 유엔 대사로 3년 마지막 근무한 것이 공직의 마지막인데 네. 그때 제가 퇴직한 후에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는 이만치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사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중에는 어떤 부분은 국가가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NGO와 함께 일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데 주로 시간을 보내고 그런 데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NGO를 하더라도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나름의 고민의 시간 또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의 진지한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를 퇴직하는 제 후배들이 어떤 때 가끔 제가 NGO 분야에서 일하니까 저에게 와서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NGO도 굉장히 좋은 분야이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뭐 NGO에서만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공무원으로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일을 꼭 해보고 싶다 한 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자면 나는 공무원을 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업을 한다. 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MBA에서부터 새로 시작할까? 또는 누구 밑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걸 배워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면은 네. 자기가 하루하루가 즐겁고 자기가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보람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내가 대사까지 한 사람인데 나에게 누가 사무실 내주고 뭘 대우해 준다고 해서 갔더니 한 3년 동안 뭐 이런 대우를 해주고 그것이 끝이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분은 그 3년을 허비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네.
왜냐하면 자기 과거 하던 일의 연장이었을 뿐이거든요. 3년은. 그러니까 마지막 30년이 자기에게 있다. 마지막 30년에 추구할 수 있는 자기의 목표가 있다. 한다면 그거를 분명히 하는데 시간을 투여해야지 과거에 하던 일의 연장 또는 대우, 전관예우 이런 것에 시간을 쓰는 거는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오히려 돈보다는 인간관계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자기가 그 첫 번째 직업이 끝났을 때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인간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내 삶에. 그냥 난 친구들하고 등산만 가면 된다. 과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자기의 자산이고 자기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뭐 30년의 제2 인생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병에 걸려서 10년, 20년밖에 안 됐다. 그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알게 되고 이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알았던 분들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관심도 보이고 또 가끔이라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자기의 그 자기 성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가짐이 아 내가 뭐 저런 사람들 만나봐야 뭐하나. 특히 현역에 있는 후배들 만나면은 그들은 뭐 자기 일로 막 바쁜데 내가 괜히 방해나 하고 또 나를 옛날에 선배니까 뭐 대우는 해줘야 되겠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럴 테니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가짐을 뭐 사람은 누구나 은퇴한다. 어떤 첫 번 직업에서 내가 은퇴했지만 내 후배는 10년 후에 또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네. 그들과 연락하는 게 내가 연락하면 부담 아닐까? 이런 생각 같은 거에서 벗어나는 결국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의 마음가짐, 자기 성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자기가 사는 환경을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귀농해서 여러 가지 요새는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농사뿐 아니고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양봉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던데 네. 귀농뿐 아니라 귀어, 어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열려있는 옵션으로 생각하고 네. 아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계속 뭐가 하고 싶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다 하고 생각이 됐다면 난 어촌으로 돌아가겠다,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 네. 그거를 진지하게 해야죠. 저는 준비도 하고. 정보도 모으고 교육도 받고 필요하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걸 하겠다. 마치 우리가 20대 때 직업을 갖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